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3차 정상회담, 그것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상회담에 꼭 응해서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어떤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이 많은 타격을 받았죠. 뭐 아니스트 Y존 가는 선박이 압류돼 가지고 배도 뺏기고 석탄도 뺏기고, 그거 외에도 지금 공연을 떠돌고 있는 석탄 실은 선박도 있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외화벌이가 굉장히 갑갑하죠. 문제는 지금까지 당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9월 말이 지나면 북한의 숨통을 더 콱 쬐이는 그런 조치들이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명 원비어 법안이라고도 하는데, 블링크 액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북한 및 북한 거래를 도와주는 어떤 은행, 그런 금융기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블링크 액트법이 지금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어서 9월 말에 지금 통과가 될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은 북한 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위해서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재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의 석탄 거래에 관여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재발된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 당국으로서는 그걸 조사해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그냥 눈 감고 지나간다는 이런 것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숨통이 굉장히 막힐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은행을 겨냥한 것이라고들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그것을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은 세컨드리 보이콧을 당할 수 있고, 한번 그런 제재를 당하면 금융기관은 파산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법이고, 북한으로서는 숨통이 콱 죄이는 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블링크 액트법은 9월 말에 통과된다는 것이 거의 보도상으로 보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리드 액트법이라는 것도 지금 다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G20 기간 동안에 미국 하원의원들이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리드 액트법, Lead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라고 해서 효과적인 외교를 증진하기 위한 증진 법안이 레버리지 법안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금융거래 이외에 경제 활동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전 세계 국가에 대해서 미국하고 무역과 금융 거래를 할래, 아니면 미국과 금융 및 무역 거래를 하지 않고 북한과 할래, 이걸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주 철저하게 시행된다고 그러면 북한 체제가 글쎄요 2, 3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그것을 피하고 싶겠죠. 아마 트럼프는 G20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그게 리드 액트법까지 발의가 됐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그것을 들고 아마 김정은을 위협을 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되고, 북한 당국도 당연히 미국의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언론보다 더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는 곧 마치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냐 기대하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 봐서는 9월에 블링크 액트법이 통과되기 전에 일부 합의라고도 해서 그 제재를 피해 나가거나 그 제재를 완화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을 것이고, 트럼프는 그것을 위험 무기 삼아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어서 선거에 이용하고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자기의 어떤 총선 전략에 선거 전략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별로 미국과 북한이 끼어들 틈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유권자들은 어쨌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합의가 나오면 그것을 마치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합의가 타결이 된다면 상당한 문재인 정부로 봐서는 상당한 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일괄 타결을 원하겠지만은 일괄 타결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020년 선거 때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민주당으로부터 선거 악재로서 공격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로서 일정한 어떤 효과를 거두기를 원할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북한도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공인받는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붙어서 최대한 얻어낼 때까지 다 얻어내겠다. 뭐 그런 식 전략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협상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과 우익시민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부 우익시민 진영 이론가들이나 또는 우익 시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북한을 북폭할 것이다, 참수작전을 할 것이다, 온갖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솔깃했습니다만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별로 실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2020년 재선이 눈앞에 닥쳐와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경제는 호황이고 지금 보시다시피 시진핑을 쥐고 흔들면서 중국을 코너로 몰면서 계속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근로자들은 점점 생활이 차츰 나아지고 있고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는 잘 나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란이 지금 미국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 두 군데 동시에 골치 아픈 전쟁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만약에 대선에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자기가 재선하는데 길이 없겠다 싶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뮬러 특검에서 아무 것이 나온 것이 없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밝혀진 민주당과 힐러리의 어떤 불법적인 활동, 불법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미국 외사법원을 기망해서 감청영장을 받아가지고 트럼프 캠프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를 불법 도청한 거 그걸 가지고 캐 들어갈 수 있고 힐러리의 이메일도 수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손에 쥔 무기가 많은데 굳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꺼내들면서까지 북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한국당과 우익시민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고민한 결과로는 반북 스탠스, 반 김정은 스탠스, 그다음 김정은 체제 욕하는 거, 비난하는 거, 핵 문제로 가지고 막 비난하는 거, 공생하나 위협 이런 거 가지고는 20대, 30대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 거의 연세가 드셔서 세상을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 유권자들의 대다수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말로만 들었던 사람들도 일부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점점 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반북, 반 김정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반북, 반 김정은도 핵 문제, 공산화 위협 이런 거 가지고는 유권자한테 먹히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00년대 들어와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계속 유엔 인권위원회가 북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 왔습니다. 10여 년 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는 그게 별로 보도되지도 않고 한국당도 그것을 정치에 별로 이용하지도 않고 있죠. 그게 한국당이 그렇게 막 염려한다고 또는 보수 유권자가 트럼프 배신자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트럼프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미국 정치인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나 한국의 보수 유권자나 이런 쪽을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곧 북한한테 먹혀서 공산화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한국당과 보수 유권자들은 김정은한테 먹힐까 공산화될까 이런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오케이 협상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북핵 문제 해결 이것만이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 수십만이 강제 수용소에 있는 문제, 종교의 자유, 인권 보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강하게 치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협상에 넣어라. 미국도 그걸 협상에 넣는다고 한번 이야기까지 했고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라고 미국 민주당은 그것을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적당히 핵 문제 가지고만 받고 물러서려고 할 때 미국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종교 문제 이걸 가지고 분명히 트럼프를 공격할 것이고 한국당도 그것을 걸고 넘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향후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서로 간에 인권이 보장되고 왕래가 자유롭게 되고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으로 강하게 더 치고 들어가서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 과제로서 그런 것까지 포함되게끔 강하게 밀고 들어가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한국당에 대한 이미지 고루하고 낡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